하지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임차인 B씨가 여기서 모든 상황을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임대인의 반격 카드가 있다는 거죠. 이번 싸움에는 B씨가 이겼지만 완전한 퍼펙트한 승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월세 3기 해지 사유가 되는 3기 차임액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자, 오늘 사례의 주인공도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창업 초기의 어려움으로 3개월치 월세를 연체했다가 잘 돼서 한꺼번에 갚았는데도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저는 이렇게 그냥 명명하고 싶은데요. 임대차의 핵심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상가 임차인 B씨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계약 체결일은 2024년 4월 3일이고요. 보증금은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월 차임은 100만 원으로 했고요. 계약 기간은 2024년 4월 3일부터 26년 4월 3일까지, 업종은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업을 했더니 역시 초보 사장이고 고전을 면치 못해버린 거죠. 그래서 24년 6월 달에 100만 원 월세를 미납을 하게 되고, 24년 8월에 또 한 번 월세 100만 원을 미납을 하고, 24년 10월에 또 100만 원을 미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연체액이 300만 원이 된 거죠. 3개월치. 근데 그 이후에 다행히 식당 사정이 나아져 가지고 밀린 월세를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웬걸? 며칠 뒤에 임대인이 황당한 통보를 하는 거죠. 월세를 3번 연체했잖아. 너 계약 해지한다. 당장 나가라. 계약 기간 남은 거 이제 효력 없다. 지금 끝났다. 나가.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인데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기의 차임액이라 그랬습니다. 3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즉 뭐냐? 횟수가 아니라 금액이란 얘기죠. 3번 연체하면 해지가 아니고 3개월치의 금액만큼 연체해야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 그러면 300만 원치, 3개월치가 300만 원치지 100만 원을 3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50만 원치를 5번 연체했어요. 횟수로는 5번이겠지만 액수로는 3개월치 차임액의 연체액이 아닌 거죠. 이런 경우는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아니라 금액이라는 점 첫 번째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3기의 차임액이라고 달했기 때문에 연속성은 묻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 3번 연속해서 라는 말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사안에서 6월, 8월, 10월 이렇게 띄엄띄엄 연체해도 이거는 연체, 그 차임 연체 카운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그 연체액이 얼마냐라는 부분이지 연속해서 몇 번이냐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되는 게, 상가는 주택과 다릅니다. 주택은 2기의 차임 연체로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의 연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주택보다 조금 더 차임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는다. 자, 이게 이제 3기 차임액 연체의 그 요건, 해지 사유의 요건이 되는 거고, 여기에 또 추가되는 중요한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3기 차임액 연체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게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임대인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3기 연체가 돼 있어야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 임대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착한 임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월세를 이미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세 나와도 이 정도 세는 못 받겠다 싶으면 차임 연체 10기 이렇게 밀려도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냥 다 자동 해지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임대인이 해지를 반드시 행사를 했을 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당시에 3기 연체를 하고 있어야지 해지가 된다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요건이고, 이번 사안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건데, 이 사례의 핵심은 바로 언제라는 겁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는 지금 300만 원 밀려 있었던 거를 임차인이 먼저 갚았고 그 뒤에 해지 통보를 했어요, 임대인이. 자,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한 시점에는 300만 원 연체가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되고 그 해지 통보로서 해지가 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임대인이 먼저 소위 말해 선빵을 쳤다.
예.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임차인이 아차차 하고는 300만 원을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집어넣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해지가 되는 겁니다. 왜? 임대인의 해지 통보 도달 당시에 300만 원이라는 3기 차임액이 연체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3기 차임액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물통에 물이 이제 차오른 걸 비유하는데요. 3번이 아니라 3기 차임액이라는 그 물의 양을 두고 몇 번이든 상관없이 이게 차올라서 차차차차 차오르다가 3기 차임액이 찰랑 넘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스톱 하고는 이제 임대인이 그거를 물을 막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도 300만 살랑 차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물이 싹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 시점에 임대인이 스톱하고 누르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때는 해지가 되지 않는다. 살랑 차오르거나 아니면 아예 넘쳐 있을 때 그때 임대인이 취소, 즉 해지 버튼을 눌러야지 그때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요. 본건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해지 통보 전에 그 차임액을 다 갚으면 계약이 유지된다는 거고 해지 통보 이후에 그걸 다 갚아 버렸을 때는 계약은 해지되는 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계약은 파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안의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 이제 초반에 고전했던 그 창업가 상가 임차인 B 씨,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기 전에 차임 연체를 다 메꿨어요. 그러므로 임차인은 그 사이에 다른 또 차임 연체를 하지 않는다면 26년 4월 3일까지는 계속 이 공간에서 장사를 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강제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자, 하지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임차인 B씨가 여기서 모든 상황을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임대인의 반격 카드가 있다는 거죠. 이번 싸움에는 B씨가 이겼지만 완전한 퍼펙트한 승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해당 조문을 한번 볼게요. 이런 조문이 있는 거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1호를 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 연체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임대인은 그래 좋다, 너는 2026년 4월까지는 영업을 해라. 근데 더 이상 너하고는 계약 연장 안 할래. 너가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나는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말에 임차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지금 B의 경우에도 사실 24년에 들어왔으니까 34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임대인의 경우에 3기의 차임액을 현재 연체하고 있다면 바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과거에 일정 시점에 단 한 번이라도 3기의 차임액 연체가 있었던 사실만 있으면 그때는 계약 종료 시점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이걸 사용해서 그래 계약 기간은 좀 보장해 줄 테니 그 다음부터는 갱신 거절하겠어 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반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나요? 3기 연체액의 그 요건을 알아보고 이게 얼마나 그 이제 임대인 입장에선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본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